안녕하세요. 성명원격평생교육원의 주역타로 강사 윤진선입니다. 오늘은 주역의 13번째 개인 천하동일계와 14번째 개인 화천대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천하동인. 먼저 그림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 하늘에 해가 딱 중천에 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 화가 불이 아니라 여기서 뜻하는 건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 위에 하늘이 있고 그러니까 하늘 안에 태양이 있다. 그러니까 태양이 중천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이 주역 타로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꼭 강강수월래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달은 아니지만 태양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같이 한다. 이 동인이라는 게 서로 같이 한다, 함께 한다. 그리고 하늘과 땅, 그리고 태양, 천지 만물이 같이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주역의 그 천하동일계 같은 경우 주역 타로가 나오면 긍정적인 뜻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천하동일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천하동일계예요. 일단 핵심 키워드 이섭대천. 큰 일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이롭다라는 뜻이에요. 이 괴를 살펴보면 밑에 4개는 화, 위에 4개는 천,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가 아까 봤었던 모습처럼 하늘이 있고 여기에 태양이 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협력,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진정한 협력을 한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천하동인께서 제일 핵심 키워드는 협력, 협동,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해야 된다, 협동해야 된다라는 그 키워드를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휴별 해석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천하동인계 같은 경우 이제 재물에 관해서 물어본다 하면은 동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인이 2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일단 인이라는 건 사람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통칭해요. 그리고 2번째, 내가 아닌 타인, 사람. 내가 아닌 사람, 타인을 뜻하는 게 바로 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물에 관련해서 묻는다. 그런데 주역 타로에서 천하동인계가 나왔다. 그러면 나 혼자서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공동투자, 협업을 해야 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해도 될까요? 같이 공동으로 땅을 사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천하동인계가 나왔다면 네,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언을 하자면 아무나 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공정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사람을 보는 눈이겠죠? 그 눈을 길러서 사람들과 함께 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직장운, 이제 내가 이 회사에 다니는데 제가 이번에 취업을 했는데 이 회사는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천하동일계가 나왔으면 그 조직은 서로 소통도 잘 되고 협력이 잘 되는 곳입니다.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이런데 내가 개인적인 성향을 가졌다면 전문가 쪽이나 프리랜서 쪽이 맞겠죠? 근데 이 천하동인계 같은 경우는 조직에 잘 순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조언을 하자면 사람들하고 소통, 그리고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조언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연애 같은 경우에는
공간 기반의 관계.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는 보통 어떠한 관계냐면 친구에서 연인이 되고 원래는 이제 같이 끼리끼리 놀다가 거기서 눈이 맞아서 연인으로 발전한 관계가 이제 천하동인계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신뢰와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디 그룹에서 뭐 와인 동호회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하고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천하동인계가 나왔으면 네, 유리합니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건강. 이때 건강 관리는 나 혼자서 습관을 만들거나 건강을 관리하기보다는 전문가의 협력,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협력을 중요하는 게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도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의 협력, 그리고 또 그러한 모임, 동호회를 통해서 또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언을 해야 한다면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하고 서로 지지를 받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해요. 이번에는 천하동인계의 초효, 주사위를 던졌을 때 첫 번째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핵심 키워드 동인우문. 동인우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을 나서서 사람을 만나서 교류해라. 초요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변효를 하면 천산돈이 되는데 요 산, 간꾀죠. 얘가 무엇을 뜻하냐면 문이에요.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라 라고 의미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내가 잡으려면 일단 기회를 잡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 밖을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동인의 초효를 살펴볼게요. 이제 재물면. 그런데 초효이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으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준비 단계예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거는 내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또 만나서 정보를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내가 지금 이제 시작하기 곧 직전이다. 이때 조급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직장. 이때도 이제 초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든 뭐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팀워크와 협력이 쌓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때 중요한 거는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을 하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이제 연애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시작됐어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서두르지 말아라. 너무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알아가면서 접근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건강은 전에는 안 그랬다면 문 밖을 나서 볼까?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볼까? 이제 건강 관리를 시작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2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2호 같은 경우에 핵심 키워드는 동인우중. 동인, 아까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왜 혈연, 지연, 학연, 파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종친끼리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죠. 그런 만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를 붕당정치, 폐쇄적이고 편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재물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천하동인 카드가 나왔고 주사위로 2가 나왔어.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인맥 중심. 아, 내가 나만 알고 있는 정보인데 하면서 이제 같이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좋은 땅을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아니라 나를 유혹하는 말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조언해 줄 수 있는 거. 내가 아는 사람의 말이라도 맞을 수는 있지만 이걸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공정성이 띈 이야기인지 한 번 더 체크해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직장이야. 그러면 이제 라인 탄다 그러죠. 어느 라인에 설지. 이러한 상태인데 이럴 때 내가 지녀야 될 자세가 뭘까요? 이 라인 저 라인에 확실하게 딱 잡는 것보다는 중립적으로 편향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많아. 어떻게 보면 관망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연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유가 나왔다. 그럼 이제 관계가 이제 발전을 하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요. 왜냐면 종친끼리 만나잖아요. 그러면 유유상종,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가족도 싸우잖아요. 가족들도 싸우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였는데 아니면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친하고 있는데 꼭 주변에서 야, 근데 뭐 해보면 어때? 아, 쟤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이런 말에 괜히 현혹돼서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서로 둘이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건강면, 아까 이제 동호회나 모임을 통해서 건강이나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했었는데, 건강 이후에서도 사람들하고 함께 종친끼리 만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무슨 질병이 있어, 뭐 위장 질환이 있어. 그럼 위장 질환들의 모임, 요런 게 요즘 막 카페도 있잖아요. 무슨 병에 대한 모임, 요런 것처럼 같은 뭐 질환이나 건강적인 면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필요한 거는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종친끼리잖아요. 옛날에 한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숯가루를 먹인다고. 이렇게 숯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겨울철에 가습기 대체용으로 숯을 물에다 담가서 가습기용으로 썼는데 그게 살균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했었는데, 그래서 한때 유행이 숯을 가루로 내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애가 아프면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뭐 항생제나 약을 처방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일부 엄마들이 약보다는 천연 재료로 해서 숯가루를 먹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아이들에게 건강을 해치는 일이라서 한때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건강을 관리하고 끼리끼리 좋은 의도로 만들었을진 모르겠지만 이게 편향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공정성,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효를 한번 살펴볼게요. 삼효, 복용우망.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숲속의 군사를 매복시켰어요. 근데 왜 매복시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4개고 이게 외개예요. 근데 얘는 1음 5양개예요. 여기에 음이 하나가 있는데 이 음인 2효가 응하는 건 바로 군주의 자리에 있는 5효예요. 그리고 3효는 원래 상효랑 응의를 해야 되는데, 어머, 내가 3효인데 밑에 음이 있네? 그러면
이 여자가 원래 요 오효에 해당하는 군주 왕에 해당하는 와 인연이 될 여자인데 내가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의 군사를 매복시켜서 이 이효를 가져가려고 쟁취를 하려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삼효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분수 밖의 행동을 하였다. 네가 가지지 못할 걸 넘봤다. 그리고 너랑 삼효랑 오효랑 힘 겨루기를 해도 오효의 삼효는 깨응하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하룻밤 강아지 범 무서운 줄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물 관련해서 주역 타로로 천하 동인계가 나왔는데 삼효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내가 취득을 하거나 얻을 수 있는 돈이 아닌데 성급하게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건 근데 얘도 오효에 응하는 이효를 가지기 위해 숲속에 매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매복한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분명 내 돈은 아닌데 내가 투자를 하면 꼭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무모한 용기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 발현되면 손실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건 네 것이 아니고 시기상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는 하룻밤 강아지가 범 무서운지 모른다 했잖아요. 경쟁하지 말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아라 라고 조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직장. 만약에 제가 저쪽 부서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삼효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좀 더 피 튀기겠는데요? 경쟁이 조금 더 심해요. 그래서 뭐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조직 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때 필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무모한 용기예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야 합니다. 이제 연애 면에서 볼게요. 여기는 또 반대예요. 오해와 의심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나도 내 짝이 아닌 짝을 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정체기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여자를 계속 만약에 이 여자를 계속 만나도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삼효가 나오면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뭐 저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혼자서 오해하는 거지. 막상 그 여자는 그러고 있지 않았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언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정말 객관적인 정보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건강 면으로 볼게요. 건강 면에서 보면 지금 숲속에 군사를 매복시켰어요. 근데 이게 뒤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을 해요. 그러면 건강 상태가 스트레스도 받고 피로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사유 한번 볼게요. 사유예요. 얘도 재밌어요. 얘의 핵심 키워드는 승기용이에요. 아까 3유에서는 그 2유에 있는 이 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숲속의 군사를 3년 동안 매복시켰는데 얘는 이제 3유보다는 4유가 조금 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담을 타고 올라가서 봅니다. 그런데 이 4유는 3유랑 달라요. 왜 다르냐? 담을 탔지만 쳐다만 봅니다. 왜냐? 얘는 5유 밑에 있어서 얘의 눈치도 보지만 내가 지켜야 할 본분을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유예요.
그래서 재물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사유가 나왔다. 그러면 이 사유가 일단 탐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나한테도 돌아올 것 같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돌아오지 않는다. 왜냐면 이 2호는 5호랑 응하는 것처럼 내 것은 아니다. 약간 투자하는 것보단 좀 더 다른 쪽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조언으로는 뭐 관망을 하거나 다른 투자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직장. 아직 부족하죠. 5유에 비해 4유는 아직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승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면 아니요. 아직 부족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 아니에요.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이거랑 관련해서 조언을 하자면 이때는 이 효가 담을 탔잖아요. 근데 결국은 담만 타고 관망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한 발 물러서는 전략, 내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발 물러서서 좀 더 생각하고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연애 같은 경우에는 담장을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호감은 있어요. 그런데 담을 넘진 못했어요. 아직 행동으로 옮기기엔 아직 이르다 라고 뜻하고 있고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신뢰를 쌓고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 면으로 볼게요. 담을 탔어요. 내 것도 아닌데 탐했죠?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고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무리한 운동보다는 안정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천하동인께 5유 한번 볼게요. 5유의 핵심 키워드는 선호도 이후소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는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결국엔 웃는다. 왜 울부짖었냐? 2호에 있는 여자는 나랑 응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얘는 숲속에 매복시켜서 3년 동안 있어서 나랑 크게 전쟁도 했고 4호에서는 또 담을 넘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다가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울부짖고 있다가 결국은 만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필기죠. 그리고 이전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성과가 찾아왔다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천하동인께 5호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고비는 일단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라고 하죠. 최후엔 웃을 수 있다.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언으로 드릴 이야기는 초기에는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진짜 맞나? 하는 의심도 들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계속 임한다면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직장에서 처음에는 이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점차 조직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아까 바로 전에 4호에서는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직 분수에 넘치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만한 그거에 대한 일을 하고 있으니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조언으로 처음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갈등이니까 이걸 잘 조율하고 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연애.
결국 만났잖아요. 이거는 천생연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함께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과 제가 계속 만나도 될까요? 그랬는데 천하동행계에 주사위가 5가 나왔으면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대신 조언으로 처음에는 여기도 이제 울부짖었잖아요. 처음에는 좀 의견이 안 맞고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싸우다가 정든다고 하죠. 딱 그 상태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건강. 결국은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을 갖게 됩니다. 분명 초반에는 힘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면 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천하동인의 상효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천하동인계의 상효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예요. 상효의 핵심 키워드가 동인우교. 즉,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게 살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동인이에요. 동인의 의미가 사람들하고 함께 살라는 건데, 결국 상효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떠나 자연하고 살고 있어요. 누가 보기에는 자연에서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이 잘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천하동인계에서 바라보는 상효는 그 동인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동인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동인의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천하동인께 상효가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어떠한 상태로 볼 수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일을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 상효가 나왔다. 그러면 조금 더 하는 것보다 은퇴를 준비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효예요. 그래서 이미 누릴 만큼 누렸다. 우리 왜 중천권에서도 항용유예라고 했죠? 딱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새로운 일을 투자하거나 뭐 자산을 부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진 거를 정리하고 증여도 하고 기부할 건 기부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해 주시면 돼요. 이제 직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은퇴. 이럴 때 내가 악착같이 1, 2년 더 버텨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왜 박수 칠 때 떠나라라고 하잖아요. 딱 그 상태예요. 박수 칠 때 상징적인 존재로 남고 떠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내가 1, 2년 더 하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기보다는 아랫사람들, 후배 사람들한테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연애. 얘는 헤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하동인계의 주사위로 6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니요. 이미 서로 마음이 떠났어요. 이 인연은 추억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언을 드린 건 이 사람만의 마음으로 이미 상대는 마음이 다 떠났는데 이미 헤어짐을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이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그 사람한테 멀어지고 헤어져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건강.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안병동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 있잖아요. 이제 뭐 항암 치료도 했고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했는데 이제 더 치료를 한다면 연명 치료인 단계인 거죠. 근데 이럴 때 어떤 분들은 진짜 내가 하루 이틀 더 살겠다고 연명 치료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내가 얼마만큼 시간이 남아있다면 그거를 치료에 힘쓰는 것보다 내가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가지고 싶어. 그게 바로 상효에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건강해지고 에너지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회복 중심에 힘을 써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우리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활력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14번째 개인 화천대유예요. 이제 천하 동인계 같은 경우에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화천대유는 보세요. 태양이 하늘보다 더 높게 뜬 상태예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모여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고개를 높이 들어서 봐야 하는 상태예요. 대유라는 거. 긍정의 계이고 하늘 위에 높이 솟은 횃불. 천지 만물이 같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천대유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 원형, 우리 주역의 핵심 단어죠. 원형 이정할 때 그 원형. 크게 형통한다. 크게 형통하는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자 봐봐요. 얘도 이름 오양계예요. 음이 하나잖아요. 근데 이 음이 위치한 위치를 봐야 돼요. 9오 군주의 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강한 양들이 있는데 군주의 자리에 음이 있다라는 거는 주변에 정말 강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 지도자는 스스로 몸을 낮추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인 자리예요. 그래서 인군이 천하를 다스리고 중천건계에서 구호 비룡이 천하를 다스리는 모습이라 좋은 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물 관련 질문을 했는데 화천대유가 나왔다. 형통하잖아요. 잘하실 겁니다. 풍요롭고 번성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핵심이 크게 형통은 하지만 이게 이 군주의 자리의 마음을 생각을 했었을 때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돈을 불리기보다는 독점보다는 나눌 수 있는 내가 만약에 이만큼 벌었어.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미덕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직장, 승승장구하죠. 승진도 가능하고, 뭐 임원으로도 될 수 있고, 프로젝트도 다 따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스스로 몸을 낮춘다고 했잖아요. 나의 성과를 과시하기보다는 좀 더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연애,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너무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건 지금 너무 좋다고 해서 잠시 한눈을 팔거나 소홀해지면 안 되겠죠?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왜? 초반에 연애할 때는 뭐 사랑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표현을 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이때 해당하는 이 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된다. 건강, 이제는 건강하고 활력도 넘치다. 그렇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화천대유의 초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초효예요. 핵심 키워드는 무교해. 해로운 일을 하지 않으며 사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남한테 해야 하는 일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을 사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하죠. 그러니까 이때 내가 가져야 될 자세는 주역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중도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화천대유의 초효에서는 해로운 일을 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선하게 선을 유지하도록 사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에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초효가 나왔다. 그러면 아직은 수익은 미비하지만 화천대유계를 크게 생각하면 형통이잖아요.
점점점 상승하면서 시작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필요한 건 뭘까요? 조언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나아질 거라고 해서, 조금 조짐이 잘 되는 것 같다고 해서 무리해서 막 투자하는 것보다는, 중용이라고 했죠. 중도를 지켜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직장. 이제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새로운 업무도 맡았고 직책도 맡았어요. 그럼 이때 필요한 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성과를 과시하기보다는 동료와의 협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잘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연애에 관해 질문했는데 초요 주사위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떠한 뜻이냐?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없는데 곧 생길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럼 일단 크게 형통하는 께잖아요. 네, 생길 겁니다. 그런데 초요가 나왔다는 건 새로운 만남을 이제 시작할 수 있고 상대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대신 조언으로는 신뢰를 쌓아야겠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호감이 있다고 해서 서두르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건강도 해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지켜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건강을 위해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들여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때는 무리해서 무언가를 확 시작하기보다는 극단적으로 막 식단을 막 조절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한 개씩 바꿔가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어서 이유 한번 살펴볼게요. 이효. 핵심 키워드가 대거 이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큰 수레에 짐을 가득 실었어요. 큰 수레에 짐을 가득 실으면 무겁잖아요. 수레를 잘 움직이지 않겠죠. 그런데 이 화천대유는 형통하는 께잖아요. 얘가 큰 수레에 짐을 많이 실었는데 이 2호는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책임이 무겁다라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만큼 중하다라는 뜻이고 이거를 지속해야 하는 시간이 더 길다. 하지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갖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물 관련 질문을 했는데 화천대유께 2호가 나왔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 확신이 확 들어서 거기에 왜 올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겁죠. 마음이 무겁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 전 재산이 들어가 있는데 마음은 무겁고 하지만 재물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 이때 필요한 건 올인을 이미 했는데 거기다가 더 짐을 실으면 안 되겠죠. 욕심은 내려놓고 지금 현재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조언해 주시면 돼요. 이제 직장면. 직장에서도 업무도 과중하시고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지만 그래서 또 이때 이직이나 부서 이동을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이유가 나왔다면 힘드시겠지만 곧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무사히 끝내기 위해서는 협동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연애. 아까 1호에서는 이제 초요에서는 이제 새로운 만남을 가지는 상태였잖아요. 2호에서는 관계가 안정되고 이제 깊어지는 상태예요. 원래
연애 초반이 더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나는 너무 좋은데 저 사람이 떠나지 않을까.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상대를 배려하면서 같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라고 조언해 주시면 돼요. 건강이 이제 형통깨니까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도 계속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그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고비를 넘겨야 또 이게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화천대유 3효예요. 이 3효의 핵심 키워드는 공용량 우천자. 조공을 바치며 제후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게예요. 물론 내가 잘 나가는 것도 있지만 마땅히 신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세금도 내야 하고 또 조공도 바쳐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라 라고 의미하는 효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원칙을 지켜야 된다. 사리사욕을 채우기보다는 할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효입니다. 그래서 재물 관련 질문을 했는데 화천대유계에 3효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기회도 있고 성과도 있어. 하지만 반대로 너 계속 할 거야? 아니면 조금만 더 하면 야 2배로 돈 벌 수 있대. 이런 유혹도 따르는 시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원칙을 지키면서 사리사욕을 부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직장에서도 내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성과도 낼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지만 이때 필요한 거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협력과 협동 그리고 독단적인 행동은 금지하고 내가 잘났다는 그런 자만심을 좀 내려놓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연애면 아까도 이제 형통깨니까 연애가 만남도 잘 이루어지고 관계도 좀 더 발전을 합니다. 3효에서는 관계도 발전을 하지만 동시에 갈등,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갈등과 오해도 생길 수 있는 때예요. 하지만 이 효에서 말하는 건 원칙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나 내가 눈이 가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자리로 와서 신뢰를 쌓고 만약에 오해나 갈등이 있다면 솔직하게 대화로 풀어라 라고 조언해 주시면 돼요. 이제 건강.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내 건강도 좋고 에너지 활력도 좋으니까 평소에 걷기만 하던 사람이 내가 에베레스트 산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욕심도 듭니다. 하지만 무리죠. 이거는 되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게 유혹인 거예요. 무리한 활동을 하도록. 이럴 때에는 내가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과시는 근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4요 한번 볼게요. 4요의 핵심 키워드는 비기방, 욕심과 권력을 채우지 말아라. 자, 이제 내께에서 외께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군주가 아까 다 강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 겉으로 보기에는 유약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유약한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거지 유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왠지 이 자리를 넘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필요한 게
이 사유에서 의미하는 건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사리 사욕을 버려라. 내가 맡은 바를 수행해라. 그리고 자, 봐봐요. 요 위에 상괴를 보면은 화예요. 이 화가 뜻하는 게 뭐냐면 밝은 지혜예요. 태양과 같은 지혜. 그래서 이 사유에 해당한다면 바른 행동, 그러니까 현명한 태도, 현명한 지혜로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뭐 유혹이 와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관련 질문을 했는데 화천대유의 사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익을 창출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만큼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에서 말했던 핵심 키워드, 욕심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걸 좀 더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사유가 나왔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이거를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는 안목을 좀 길러야 됩니다 라고 조언해 주시면 돼요. 직장에서는 내가 맡은 역할도 잘 수행하고 있고 프로젝트도 잘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까지 넘보지 않고 내가 할 일만 하면 이 사람은 잘 끝낼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성실함과 꾸준함,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연애. 아까 오해도 쌓였다 이제 풀렸죠? 사유는 관계가 안정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바라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준히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주면 미래를 함께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건강. 활력이 넘치는 시기예요. 아까도 이 전 3유에서도 욕심은 부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4유에서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게 핵심 키워드인 것처럼 건강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다면 이제 4유의 경우에는 활력이 넘치는 시기예요. 하지만 필요한 자세가 이 3유에서도 내가 무리해서 뭐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겠어 라고 했는데 안 돼요. 과시는 금물,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낮은 산부터 도전을 해서 에베레스트 산은 정복하는 걸로 이렇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화천대유의 5요 살펴볼게요. 5요의 핵심 키워드는 걸부교여, 믿음으로 사귄다는 뜻이에요. 군주의 자리고 음계예요. 주변에 쟁쟁한 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음이지만 군주의 자리에 있고 이 군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댔잖아요. 하지만 위험도 경비를 하고 있고 구호의 자리인 것처럼 그리고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재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주사위로 5가 나왔다. 그러면 최고조에 달했어요. 목표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을 때 불안하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화천대유계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다음 상효에서 설명하겠지만 보통 5효 아니면 그 전효에서도 계속 욕심은 버리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5효에서 말하는 건 믿음을 가져라 해요. 너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조금 더 당신의 목표치가 여기라면 지금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 혼자서 독점하려고 하거나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누고 베푸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직장 면에서
네, 지금 내가 맡은 일을 잘 완수하고 조직을 또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때 지도자에게 필요한 거, 리더십으로 필요한 거는 포용하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연애. 행복한 관계예요. 관계가 무르익었고 발전을 해서 지금 행복한 관계인데 이 화천대유계에서는 계속 이제 꾸준하게 표현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오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죠. 뭐 오늘 말 안 해도 아는 거죠. 아, 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쌓여서. 그래서 이럴 때에는 서로 성장을 돕는 관계를 유지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건강이 모든 체력을 회복했고 활력도 있고 그리고 또 안정이 된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관리하면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화천대유계의 오요 같은 경우에는 얘가 변효하면은 중천건 위험이 아니라 위엄이에요. 위험한 하늘이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천대유의 상효를 볼게요. 상효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천우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이 돕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은 이제 상효로 가면 분명 나라도 잘 다스려서 이제 평화롭고 태평한 시대가 왔는데 꼭 마지막에 보면은 성벽이 무너져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꼭 상효에서 과욕을 부려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는 나락으로 가는 그런 상태가 발견이 많이 되었었는데 이 화천대유계는 어떻게 보면 예외예요. 왜냐? 하늘이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천대유계가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효가 의미하는 바는 하늘이 도와서 이 대유를 보존했어요. 아까 천하동인에서도 분명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자연으로 돌아갔잖아요. 얘는 끝까지 유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자리가 겸손해야 된다잖아요. 왜냐면 사람은 하늘 아래에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뜻하는 게 바로 이 화천대유다. 그런 자는 하늘이 돕는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물 관련해서 보면은 자, 이제 끝까지 다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재물도 관리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전환점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 상에 오면 아예 욕심 그만 부리시고 안정적으로 관리하세요 하잖아요. 이때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반을 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을 할 수 있고, 대신 이때 필요한 건 신중해야 되고 하늘 아래서 겸허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장,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인정받고 성공적으로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역할도, 새로운 업무도 맡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승진이겠죠? 하나의 권한이 더 주어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리만 주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채울 수 있도록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연애 면에서 볼게요. 이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최고조에 달해서 결혼도 할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죠.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앞으로의 인생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출산을 했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거지에 대한 더 멀리 보는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건강.
건강도 아까도 오요에서도 안정적으로 건강이 유지가 되었다면 지금도 최상의 상태로 도달한 상태예요. 또 그거를 관리하지 못하면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또 자기 과시를 한다거나 무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천하동인계와 화천대유계를 설명해 봤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